한 번은 바로 점심시간 때였다. 석대와 나의 대화가 끝난 뒤에 석대가 도시락을 책상 위로 올려놓자 아이들도 모두 도시락을 펼치기 시작했는데 그중 대 6명이 무엇인가를 들고 석대에게로 갔다. 그 애들이 석대의 책상 위에 내려놓는 걸 보니 찐 고구마와 달걀, 볶은 땅콩, 사과 같은 것들이었다. 뒤이어 맨 앞줄의 아이 하나가 컵에 물을 떠다 공손히 놓는 것까지 모두가 소풍 갔을 때 담임 선생님께 하듯 했다. 그런데 석대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았다. 기껏해야 달걀을 가져온 아이에게 빙긋 웃어준 게 전부였다. 또 한 번은 쉬는 시간에 내 옆의 분단의 두 아이가 무슨 일인가로 싸워서 한 아이가 코피가 난 때였다. 구경하던 아이들은 모든 걸 제쳐놓고 먼저 석대를 찾았다. 마치 서울 아이들이 무슨 큰일을 당했을 때 먼저 선생님부터 찾는 것과 비슷했고 얼마 뒤 불려온 석대가 한 일도 선생님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코피가 난 아이는 구급상자에서 꺼낸 솜으로 코를 막은 다음 고개를 뒤로 젖혀 기대 있게 하고 코피를 나게 한 아이는 몇 대 쥐어박은 뒤 교단 위에 팔을 들고 꿇어앉게 했다. 두 아이 모두 신통하리만치 고분고분 석대의 말을 따랐는데 더 이상한 것은 다음 수업 시간에 들어온 담임 선생님이었다. 석대의 보고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막대기로 벌쏘고 있는 아이의 손바닥을 몇 차례 호되게 때려 줌으로써 석대의 처리를 그 어떤 말보다도 확실하게 인정해 주었던 것이다. 그날 내가 다시 그 새로운 환경과 질서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뒤였다. 갑자기 마주치게 된 생소한 환경과 또한 갑자기 나를 억눌러 오는 그 새로운 질서의 위압감이 내 머릿속을 온통 짙은 안개 같은 것으로 채워 몽롱하게 만들어버린 탓에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12살은 아직도 아이의 단순함에 지배되기 쉬운 나이지만 그래도 아직은 생생한 낮의 기억들 때문에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지만 나는 아무래도 그 새로운 환경과 질서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 같았다. 그러기에는 그때껏 내가 옳다고 배워온 것들, 어른들식으로 말하면 합리와 자유에 너무도 그것들이 어긋나기 때문이었다. 아직은 제대로 겪어보지 못했으나 그 새로운 질서와 환경을 받아들이고 나면 불합리한 일들과 또 다른 폭력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싸운다는 것도 실은 막막하기 그지없었다.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누구와 싸워야 할지, 무엇을 놓고 어떻게 싸워야 할지가 그러했다. 뚜렷한 것은 다만 무엇인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뿐이었다. 다시 한번 어른들식으로 표현한다면 불합리와 폭력에 기초한 어떤 거대한 불의가 존재한다는 확신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대응은 그때의 내게는 아직 무리였다. 솔직히 털어놓으면 40이 다 된 지금도 그런 일에는 자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형이 없는 내가 아버지에게 엄석대 이야기를 하게 된 것도 그런 막막함 때문이었을 것이다. 나는 그날 내가 겪어본 엄석대의 짓거리들을 이야기한 뒤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아버지에게 물으려고 하였다. 아버지의 반응은 뜻밖이었다. 엄석대가 그날 한 일들을 겨우 모두 얘기한 내가 막 충고를 바라는 물음을 던지려 하는데 아버지가 불쑥 감탄 섞인 어조로 말했다. 거참 대단한 아이로구나. 엄석대라고 그랬지? 벌써 그만하면 나중에 인물이 돼도 큰 인물이 되겠다. 도무지 불의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말이었다. 후끈단 나는 합리적으로 선거가 치러지고 우리의 자유를 제한한 적이 없던 서울의 반장제도를 얘기했던 것 같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합리와 자유에 대한 내 애착을 나약하기 때문이라는 말로 이해하시는 것 같았다. 약해 빠진 놈. 너는 왜 언제나 걔를 뺀 나머지 아이들 속에만 있으려고 해? 어째서 너 자신은 반장이 될 수 없다고 믿어? 만약 너가 반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보다 더 멋진 반장 노릇이 어디 있겠어? 그리고는 반 아이들이 겪고 있는 불행한 상태나 그런 상태를 만들어낸 제도 또는 그 제도의 그릇된 운영에 화낼 것 없이 엄석대가 차지하고 있는 반장 자리를 노려보도록 권하는 것이었다. 가엾으신 어른. 이제니까 나는 당신을 이해할 듯도 하다. 그때 당신은 중앙의 좋은 자리에 있다가 시골 군청의 총무 과장으로 밀려나 굴욕과 무력감을 찌씹고 계실 때였다. 새로 부임한 장관이 순시할 때 달려나가 마중하지 않고 자기 일만 보고 있었다고 과잉 충성하는 직속 국장에게 찍혀 그리 된 만큼 힘에 대한 갈증은 그 어느 때보다 크셨을 것이다. 어렸을 적에는 내가 똑똑한 것과 밖에 나가 다른 아이를 때리고 돌아오는 것을 가끔 혼동하던 어머니를 늘상 호되게 나무라시곤 하시던 그런 합리적인 분이셨는데, 하지만 그 같은 내막을 알 길 없던 그때의 나는 그저 아버지의 그런 돌변이 어리둥절할 뿐이었다. 학교 선생님 다음으로 나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아버지가 그렇게 나오는 바람에 더욱 혼란스러웠다. 나는 내가 싸우는데 필요한 방책을 듣기는커녕 그 싸움이 필요한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불의의 존재 자체마저 헷갈리게 되어버린 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충고를 제법 귀담아 들었던 싶다. 다음날 나는 등교하자마자 그 가능성을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그 충고는 현실적으로 아무 쓸모가 없었다. 우선 반장 선거는 한 학기에 한 번 하는 서울과는 다르게 거기서는 그 이듬해 봄에야 있을 거라는 얘기였고, 또 그때는 반이 어떻게 갈릴지 알 수 없어 준비를 해보았자 갑자기 흘러들어온 내가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설령 이길 수 있다 해도 그동안을 다른 아이들과 같이 굴욕에 시달릴 일이 꿈 같았으며, 게다가 엄석대도 내가 느긋이 다음 해를 준비하도록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다. 비록 나의 굴복으로 끝나기는 했으나 전학 첫날의 그 작은 충돌은 엄석대에게 꽤 강한 인상과 더불어 어떤 경계심을 일으켰음에 틀림없었다. 그는 첫날의 승리가 못 믿어왔는지 다음날 한 번 더 그걸 확인하러 들었다. 역시 점심시간의 일이었다. 내가 바쁘게 도시락 뚜껑을 여는데 앞줄에 앉은 아이가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오늘은 너가 물당번이야. 엄석대가 먹을 물 떠다 주고 와서 밥 먹어. 뭐라고? 나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 애는 찔끔하며 석대 쪽을 보더니 빈정거리듯 내 말을 받았다. 너 귀 먹었어? 반장이 목매지 않도록 물 한 컵 갖다 주란 말이야. 오늘은 너가 당번이니까. 그 당번 누가 정했어? 어째서 우리가 반장에게 물을 떠다 바쳐야 하느냔 말이야. 반장이 뭐 선생님이야? 반장은 손도 발도 없어? 나는 더욱 화가 나 소리치듯 그렇게 따졌다. 그도 그럴 것이 서울에서라면 그따위 심부름은 참을 수 없는 모욕에 속했다. 욕설을 퍼붓지 않은 것만으로도 내 딴에는 많이 참은 셈이었다. 그런 내 서슬에 그 아이가 다시 주춤할 때였다. 문득 등 뒤에서 귀에 익은 엄석대의 목소리가 나를 위압하듯 들려왔다. 어이 한병태, 잔소리 말고 물 한 컵 떠와. 싫어, 나 못해. 나 또한 매몰차게 거절했다. 이미 약이 오를 대로 오른 내 눈에는 엄석대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엄석대는 거칠게 도시락 뚜껑을 닫고는 험한 얼굴로 내게 다가왔다. 요 자식 요거 쬐끔한 게 안 되겠네. 석대는 눈을 부라리며 그렇게 을러대더니 주먹까지 쳐들며 소리쳤다. 어서 일어나. 가서 물 떠오지 못해?
그는 힘으로라도 나를 굴복시키려고 마음을 굳힌 듯했다. 금세라도 큰 주먹을 내지를 것 같은 그 무서운 기세에 그제서야 덜컥 겁이 난 나는 얼른 몸을 일으켰다. 그러나 아무래도 그 심부름만은 할 수 없어 잠깐 멈칫거리고 있는데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좋아. 그럼 먼저 담임 선생님께 물어보고 떠주지. 반장이면 한반 아이라도 물을 떠다 바쳐야 하는지 말이야. 나는 그렇게 말하고 성큼성큼 걸었다. 그가 담임 선생님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눈치를 알아차리고 걸어본 승부였다. 나 스스로도 놀랄 만한 효과가 있었다. 서! 내가 몇 발자국 떼놓기도 전에 석대가 빽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이어 으르렁거리듯 덧붙였다. 알았어, 그만둬. 너 같은 새끼 물 안 먹어도 돼. 얼핏 보면 나의 한바탕 멋진 승리였다. 하지만 실은 그것이야말로 그 뒤 반년이나 이어갈 내 외롭고 고달픈 싸움의 시작이었다. 사실 그 전 1년을 거의 아무에게도 저항받지 않고 그 반을 지배해온 석대에게는 그런 내가 얄밉고도 분했을 것이다. 그날의 내 행동은 단순한 저항을 넘어 중대한 도전으로 보이기조차 했을 것이다. 더군다나 그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나를 혼내줄 힘도 이쪽 저쪽으로 넉넉했다. 반장으로서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위임받은 합법적인 권한과 전 학년을 통틀어 가장 센 주먹이 그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성급하게 주먹을 휘두르기는커녕 직접적으로 저기조차 드러내지 않았다. 숙제검사나 청소검사 같은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권한을 행사할 때에도 그걸 내세워 나를 불리하게 만드는 법은 없었다. 지금 와서 돌이켜봐도 으스스할 만큼 아이답지 않은 침착성과 치밀함이 있었다. 나에 대한 박해와 불이익은 항상 그에게서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왔다. 대수롭지 않은 일로 싸움을 거는 것도 석대와는 전혀 가깝게 지내지 않는 아이였고 반 아이들이 떼지어 나를 골리거나 놀려대는 것도 언제나 석대가 없을 때였다. 아이들이 까닭없이 적의를 보이며 놀이에 나를 끼워주지 않는 것도 저희끼리 모여 무엇인가 재미있게 떠들다가도 내가 다가가면 굳은 얼굴로 입을 다물어버리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틀림없이 그 원인은 석대에게 있는 것 같은데도 그는 그 근처 어디에도 눈에 띄지 않았다. 어른들에게는 별것 아니게 보이겠지만 아이들에게는 중요하기 짝이 없는 정보. 이를테면 어떤 공터에 약장수가 자리 잡았고 어디에 서커스단이 천막을 쳤으며 공설 운동장에서는 언제 소싸움이 벌어지고 강변에서는 언제 문화원의 공짜 영화가 상연되는가 등등의 소식에서도 나는 언제나 따돌림을 당했는데 그것도 겉으로는 석대와 무관했다. 그러나 석대의 침착함이나 치밀성에 못지않은 게 그런 면에 대한 내 예민한 감각이었다. 나는 진작부터 아이들의 괴롭힘과 석대의 구원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끈을 직감으로 느끼고 있었으며 결국은 그것이 나를 그의 질서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술책임에도 꿰뚫어보고 있었다. 따라서 그가 베푸는 구원이나 해결도 언제나 고마움으로 나를 감격시키기보다는 야릇한 치욕감을 느끼게 했다. 그때마다 내 마음속에서는 한층 더 치열하게 저기가 불타올랐고 그것은 그 뒤의 길고 힘든 싸움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다. 싸움인 이상 12살의 아이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승리는 말할 것도 없이 물리적인 힘에 의한 것이었다. 하지만 석대와의 싸움에서 그쪽은 처음부터 가망이 없었다. 석대의 키는 나보다 머리통 하나는 더 컸고 힘도 그만큼은 더 세었다. 듣기로는 호적이 잘못되어 우리와 같은 학년에 다닐 뿐 석대의 나이는 우리보다 적어도 두셋은 많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싸움의 기술도 타고났다. 그는 벌써 4학년 때 중학생과 싸워 이긴 적이 있을 만큼 날래고 대담했다. 따라서 내가 처음 시도한 것은 모두가 그의 편이 되고 있는 반 아이들을
그로부터 떼어내는 것이었다. 특히 뒷줄에 앉은 석대와 비슷한 몸짓의 아이들 서넛은 그들만 떼어내서 힘을 합쳐도 석대를 어떻게 해볼 수 있으리란 계산에서 내가 가장 공을 들였다. 그러나 그쪽도 내 뜻대로는 되지 않았다. 어머니의 꾸중을 들어가며 무리하게 타낸 용돈으로 아이들의 일시적인 환심을 살 수는 있었지만 그들을 석대로부터 떼어놓는 일은 번번이 실패하였다. 어느 정도 내게 호감을 보이다가도 석대에 대한 불만을 부추기기만 하면 아이들은 어김없이 긴장으로 굳어졌고 다음 날부터는 나를 피하기 일쑤였다. 그들은 모두 석대에게 어떤 본능적인 공포 같은 걸 품은 듯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실패는 석대의 남다른 통솔력 못지않게 나의 잘못도 큰 원인이 된 듯 싶다. 아무리 아이들의 정신속이라고 해도 어른들이 지닌 정의와 자유에 대한 열망 같은 부분을 지니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개인적인 감정과 조급함 때문에 그들을 깨우치거나 설득하는 대신 눈앞의 이익으로 매수하려고 들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석대와의 싸움에서 가장 결정적인 패배는 내가 은근히 믿었던 공부 쪽에서 왔다. 석대와의 싸움을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먼저 성적으로 그를 납작하게 만들어 놓으리라고 별러왔다. 때마침 한 달 뒤에 평가 시험이 있을 예정이어서 그 기회까지 마련된 셈이었다. 내가 공부 쪽에서 자신을 가졌던 데에는 그만한 까닭이 있었다. 서울의 학교와 그 학교의 격차로 보아 거기에서의 1등은 쉬울 것으로 보인 데다가 내 눈에는 아무래도 석대가 공부하는 아이로는 비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은근히 날짜까지 손꼽아가며 시험을 기다렸으나 결과는 참으로 뜻밖이었다. 놀랍게도 석대는 평균 98.5로 우리 반에서 물론 전교에서도 1등이었다. 나는 평균 92.6으로 우리 반에서 겨우 2등을 차지했지만 전 학년으로는 10등 바깥이었다. 주먹의 차이만큼은 안 돼도 그쪽 역시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 되어버린 것이었다.